안녕하세요. 2월 15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흐름부터 보시면요. 다우지수 0.01% 상승 중에 있고 나스닥은 0.61% 상승, S&P 500은 0.45% 상승 중에 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어제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상승은 나왔는데요. 시가 자리를 어느 정도 오락가락하면서 일단 종가까지는 봐야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으로는 마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국 지수, 프랑스, 독일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일단 S&P 500 지도 보시면요, 일단 대부분 종목들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애플이 밀리긴 해요. 1% 정도 밀리고 있고, AMD, 엔비디아, 인텔도 역시나 지금 상승 중에 있고, 퀄컴, 소폭의 상승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크게 나쁘게 볼만한 섹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좀 밀리긴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은 아니고요. 메타라든지 넷플릭스, 테슬라 이런 종목들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헬스케어 쪽이 약간 좀 밀리긴 하는데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라서 어제 하락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다. 우리나라 증시도 어제 개파락한 이후에 또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좀 가지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들, 나스닥 100 지수를 봤었을 때 인페이지 에너지, 일루미나, 넷플릭스, 루시드, AMD 이런 종목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크게 지금 눈여겨볼 만한 업종은 딱히 없는 것 같고요. 하락하는 종목도 역시나 크래프트 하인즈, 바이오텍 이런 종목들이 하락은 하고 있지만 역시나 크게 눈여겨볼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만 조금 보이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는 양호한 흐름으로 시작은 할 것 같은데, 개장 이후에 나오는 뉴스랑 이슈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 상품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골드 역시나 변동성이 없고요. 오일도 역시나 한 1.5% 정도 하락 중에 있는데, 아까 장중까지만 해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나 싶었는데 원유제가 발표 나고 나서 좀 밀리네요. 팔라듐이 9% 정도 상승인데 요거는 관련주가 딱히 좀 없어서 찾아보면 좀 말씀 좀 드릴 텐데, 요거 관련돼서 특징주가 나오면은 이제 그런 거는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곡물 가격은 크게 변동성이 없네요. 커피가 좀 빠지는데 요런 거는 실제로 이제 관련주 식품주 쪽에 영향을 좀 주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렇게 밀리는 거는 일단 여기 대두라든지 옥수수, 소맥 요런 게 좀 많이 올랐을 때 밀가루 관련주라든지 그런 식품주들의 간혹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지금 한번 또 보시면 장중에 7천만원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좀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일단 7천만원 장중에 좀 뚫었고요. 일단 추가적인 상승, 이게 직접 고점까지도 충분히 한번 갈 수 있을 만한 분위기이긴 해요. 이게 2001년도 때 코로나 때 있었던 상승이었는데 다시 한번 요 자리를 뚫어준다면 요게 거의 한 8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요런 자리 뚫어주면은 거의 1억 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물 ETF 상장 이후에 약간 조정을 좀 받고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켜는 보시되 당장 이걸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게, 일단 상승에 대한 조정도 나올 수 있고 좀 긴 흐름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물 ETF 승인 이후에는 확실히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정받으면서 앞으로 코인 가격이 특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갈 수 있겠다. 저도 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뉴스로 좀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반도체 불황 뚫었다. 텔레칩스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실적 발표가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고요. 전 매출이 전년 대비 27% 정도 상승을 했고 1911억 원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도 83%, 3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장의 성장과 해외 시장 확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텔레칩스 외에 자율주행 반도체 쪽 관련주 쪽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D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칩셋 미디어 이런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텔레칩스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는 26,000원 받았죠. 직전에 지지선 구간에서 반등해서 올라왔고 21선 자리 안착한 이후에 어제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간으로 지금 한 3%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반등해서 올라와 준다면 직전 고점 35,000원 정도를 확인하러 올라가는 정도 시세 한번 줄 것 같습니다. 전일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분봉 한번 체크해 볼게요. 분봉으로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로 봤었을 때 시간외로 올라간 게 31,300원이니까 31,000원 정도 지지해 준다면 한번 35,000원 자리를 확인하러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일단 거래 대금은 일단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1,000원 자리 잘 지지되는지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D 칩스, AD 테크놀로지,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차트가 다 비슷하고 어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시세가 좀 좋았고 시간 외까지 한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일단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한번 더 노려볼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따라가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이미 좀 이런 저항대까지는 다 뚫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는 약간 좀 쉬어가는 구간,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 한번 눌림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칩셋 미디어 이렇게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칩셋 미디어도 역시나 흐름이 좀 나쁘진 않아요. 21선 자리에 안착을 했고 시간 외로는 뭐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그래도 거래 대금이 조금 들어온 종목이라서 이렇게 관련주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조금 많이 올라서 좀 눌림목 공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텔레칩스 요거는 이제 시간 외로 좀 올라갔으니까 31,000원 정도 아침에 시가 지지됐었을 때 한번 정고점까지는 노려보면 좋겠다. 그렇게 보이네요. 자, 아까 보셨듯이 비트코인 시가총액 1조 탈환을 했고 1조 달러를 탈환을 했고 5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격으로 이제 7천만 원을 한번 찍고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현물 ETF 때문에 이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된다는 점, 뭐 그런 것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제 이더리움 ETF까지는 승인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됐었을 때 이제 시장 자금이 어느 정도 비트코인으로도 좀 물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뭐 거래소 관련주 쪽 한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일 좋은 건 이제 비트코인을 직접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을 좀 받는다든지 이렇게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눌림을 줄 때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거래소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갭 뜨면은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런 부분 이제 갭이 떴을 때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라리 좀 눌림을 줄 때는 일단 뭐 스윙 관점으로 보셔도 되는데 일단 갭 상승으로 뜰 때는 항상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관련주가 우리기술투자,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렇게 있고요. 대표적인 대장주가 우리기술투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갭 뜨면 항상 좀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물론 상한가 들어간 경우도 있지만 다음날 바로 또 밀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시간 외로는 뭐 크게 상승한 건 아닌데 2.8% 실적 발표 나왔는데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런 시가 자리 저항대 자리를 뚫어줄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승 나왔다 싶으면은 우리기술투자가 제일 흐름이 좋습니다. 6,950원에 마감을 했으니까 뭐 지금은 이제 7,000원 자리를 안착을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지트는 동전주라서 그렇게 뭐 매매 관점으로 보진 않고 거래 대금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투자증권, 뭐 제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항상 하나투자증권을 많이 말씀 좀 드리는데 뭐 회사 재무 상태도 좀 양호하고 그리고 21선 자리 우상향하면서 쭉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역시나 갭 뜨면 좀 밀리는 경우는 있는데 그래도 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면 하나투자증권 보시면 될 것 같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 이 종목도 관련주로 가긴 가는데 일단 3등주, 4등주 느낌이 좀 강해서 우리기술 투자나 하나투자증권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삼성물산이 1조 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이사회에서 15일날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뭐 1조 원이면 어마어마하죠. 예, 클래스가 좀 다른 것 같은데 1조 원 이상 보통 우선주 소각될 예정이며 배당 정책도 공개되면서 주당 2,550원, 주당 2,600원을 배당할 예정이다. 그래서 삼성물산이 올라가게 된다면 뭐 자사주 소각하거나 뭐 배당 하는 기업들, 뭐 저 PBR 관련주는 아니에요. 꼭 뭐 실적이 좀 이제 주주환원 정책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차, 기아, 한미반도체 좀 대형주 쪽인데 요즘 약간 좀 조춤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한번 재반등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 전일 좀 밀리긴 했는데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시간 외로는 0.13% 정도 하락이라서 뭐 크게 영향을 좀 준 것 같지는 않은데 아침에 한번 시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 기아 모두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 타이밍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는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이슈가 좀 있었죠. 일단 너무 고점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 상승을 좀 뭐 빠져나갈 물량은 어느 정도 빠져나갔고 그리고 이틀 정도 아래 꼬리를 달면서 좀 버텨줬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장기 투자보다는 뭐 수익 관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분봉 들어가서 지지 라인만 한번 좀 체크해 볼게요. 77,500원 정도 한번 있고 그리고 75,000원 이렇게 좀 돼 있는데 일단 뭐 여기서는 뭐 먹어봤자 뭐 1, 2%, 뭐 3, 4% 이렇게 노릴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지 크게 노리시기에는 좀 부담스럽긴 해요. 자, 그리고 자, 원전 비중 30%에서 45%로 확 늘려야 된다. 새 원전 건설 탄력 분나. 그래서 한국전력공사 산하 전력연구원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 비중은 30%에서 45%까지 늘려야 한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원전 관련해 가지고 체코라든지 뭐 폴란드 원전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큰 호재 내용이 될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도 역시나 좀 원전을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이 좀 강하죠. 뭐 반도체 클러스터 구역에 전력이라든지 요즘에 데이터 센터 AI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건설로 인해서 전력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채우기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원전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AI에 대한 서버, 데이터 센터 구축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에 따른 전력을 다 뭐 화력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렇게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원전에 대한 투자,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는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전 테마는 올해도 한번 좀 관심은 일단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진엔텍 신규 성장주, 최근에 원전 쪽에서 가장 좋은 흐름 보여줬고요. 그리고 G2파워, 한신기계, BACI,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들이 관련주인데, 뭐 차트만 보게 되면은, 우진엔텍이 가장 좋긴 해요. 뭐, 화끈하죠. 한번 올라가면 상한가, 반등해서 떨어질 때도 하한가, 반등할 때도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여기서 지지될 수 있는 구간을 봤었을 때 한 28,000원 정도가 됩니다. 28,000원 정도 지지를 확인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 내로 조금 밀렸어요. 한 3.6% 정도 밀렸는데 일단 개파락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할 때 그런 타이밍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G2파워 어제도 좀 밀리나 싶었는데 좀 다시 끌어올렸어요. 요거는 이제 만원대 넘어가면 한번 슈팅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쉽지 않네요. 최근에 거래대가 한번 늘어나서 한번 돌파 나오나 싶었는데
좀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신기계 추세 우상향 올라오고는 있는데 역시나 거래 대금이 잘 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BHI, 한전기술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전기술도 뭐 예전에는 좀 흐름이 좀 좋긴 했었는데 뭐 요즘에는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는 추가적인 게 좀 더 들어오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진엔텍은 좀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트파워 그리고 한신기계 정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 내용들이 좀 없는데 최근에는 뭐 그냥 시장 자체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보유 종목들 지수 밀렸을 때 제가 뭐 그렇게 종목들 뭐 매도하시기보다는 일단은 뭐 반등 시까지 좀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 코스닥 지수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고점 부근까지 이제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60포인트 이상 올라오게 되면 이제 요 고점 직전 고점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익 실현을 이제는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이상 올라오게 되면 860, 870 이렇게 올라오면은 전고점 한번 올라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 나올 수 있거든요. 꼭 여기 와야지 조정 받는 게 아니고 요 부근 오게 되면 그때부터 차익 실현 나오니까 다음 주 정도에는 한번 뭐 목요일 금요일 상승이 나왔을 때는 다음 주에는 한번 조정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비중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